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2일 오후 4시 55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정원 문제를 1년 늦추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정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앞서 방재성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의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정원 문제를 1년 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 의료 사태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필수 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했는데, 필수 의료 부족이라는 말은 응급실, 소아과, 흉부외과 등 이런 과에서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싫어한다는 문제입니다. 의사 부족이 아닙니다. 의사는 있는데 그런 데서 근무를 하면은 힘이 들고 또 환자 쪽의 불평이 쏟아지고, 그리고 의료 수가도 그 어려운 진료를 반영할 정도가 되지 못하니까 기피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은 의료 수가를 높이고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2,000명 늘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서 필수 부분에서 진료를 하게 되기까지는 14년쯤 걸립니다. 14년 뒤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왜 서둡니까? 불이 났으면 빨리 소방호스를 끌어가지고 불을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저수지 짓겠다고 그럽니다. 저수지 짓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선거용이구나. 벌써 의사들은 총선용이구나. 이렇게 딱 간파를 하고, 그래도 아주 합리적인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 서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문제를 동결하고 1년 뒤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 확실한 자료라는 것은 어디 제3자에 맡겨가지고 2,000명 정원이 맞는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단박에 거절했는데, 이건 예상대로입니다. 왜냐?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경책을 쓰면은 아래 사람들이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된,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용산 대통령실. 아니, 청와대를 제왕적 대통령들이 이상한 음모를 꾸민 그런 상징성이 강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를 해놓고, 청와대 상춘제에서는 왜 또 이런 행사를 합니까? 청와대에 나온 게 맞습니까?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정책 문제에 대해서 왜 종교인들을 동원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의사와 종교인들 중에 누구 말을 존중을 해야 됩니까? 한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종교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들러리로 세워서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종교와 정치가 섞이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교 분리 아닙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백 명 수준에서 논의가 되던,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논의가 되던 정원 규모가,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는 규모가 갑자기 2,000명으로 됐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즉 수백 명, 여기까지 안 된다, 2,000명,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정해버린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그랬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절대로 자존심 굽히면서 물러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오기 싸움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겁니다. 1977년 7월 1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의료보험을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적 현실에 맞게, 즉 값도사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아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를 만든 그 주역이 의사들 아닙니까?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위대한 의료 체제를 만드는데 숟가락 한번 놓은 적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애정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본성이 나쁘더라도 생명 존중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직업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의사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특수부 검사 출신, 특권의식이 강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디가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한국의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낸 의료 건설 세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가지고 의료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바뀌고, 숟가락 한 번 놓은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한국의 최고 의료 체제를 공격하는 그런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결판 나느냐? 이번 총선에서 결판 날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강경 드라이브는 국민들에게 검사 정치의 실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격분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감정에 편성해가지고 조국 무슨 신당 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반윤 연합정선이 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결과로 나타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폭망했다는 그런 평가가 안 나올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그 선에 집착하지 말고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서 아까 서울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게 합리적입니다. 1년 동안 이 문제를 동결하고 진지하게 냉정하게 연구를 해가서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름 뒤에 한국 의료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